안녕하세요. 마이크로 칼리지 미래 비전과 또 미션 그리고 계획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칼리지 큰 그림을 오늘 나눌 텐데요. 특별히 미션과 비전 그리고 FT 연구원 저자 자격 요건 이런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눌 것이고요. 네, 그리고 증강학교 빅픽처 증강학교의 빅픽처죠.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BPWS 마이크로 칼리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차세대가 빅픽처, 아홉 번째 지능, 서번트 리더십의 역량을 키워 새 시대의 큰 파도를 마음껏 즐기는 새 시대의 서퍼로 양성하는 초소형 칼리지다. 손유의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BPWS 마이크로 칼리지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차세대가 빅픽처, 아홉 번째 지능,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의 역량을 키워서 새 시대의 큰 파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새 시대의 서퍼로 양성하는 초소형 칼리지다. 자, 서퍼가 된다고 그랬죠. 파도를 잘 타는 서퍼.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서퍼가 되어서 그 목적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내 주변 이웃, 동료, 친구,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 또 글로벌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BPWS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자, 이렇게 서퍼가 된 다음에 서핑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그 누군가가 된다. 리더가 된다. 자, 교육이란 미래 교육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육이란 에두카레, 그래서 이는 밖으로, 두카레는 끌어내다, 갖고 있는 것, 잠재된 것, 학생들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된 것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에듀케이션,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미래 교육, 정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미래 교육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 생활에 대한 대응력 그리고 준비도를 기르는데 힘쓰는 것이 바로 미래 교육이다. 자, 현재가 아니라 미래 생활에 대한 대응력과 준비도, 이것을 하는 것이 미래 교육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나름대로 정의해봤는데요. 미래 교육이란 학습자의 잠재된 것을 끌어내어 미래의 생활을 대응하고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교육 리더십이라는 것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리더십이란 것은 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이웃을 깊이 관찰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삶을 살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고 협력을 잘하고 좋은 인성을 가진 자가 놓여진 문제를 잘 해결하며 그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이롭게 하는 자로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십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내용이 다 함께 들어있는 것이 미래 저널입니다. 미래 저널에 들어가는 내용은 감사, 나는 누구인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매일매일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BPWS 마이크로 칼리지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죠. 근데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서대로 설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이 전체 기계가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만들었고요. 디테일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보셨던 큰 그림을 조금 단계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단계 느낌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 1단계 다음에 2단계 뭐 그러한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만들고자 이 피라미드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밑에가 이제 기초를 쌓는 것이죠. 그래서 sowing the seed, 씨를 뿌린다, 씨앗을 뿌린다 하고 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 만들기.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사실은 나머지는 잘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outreach to the world. 전 세계로, 세상으로 나간다. 그동안은 내 중심, 내 기쁨,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은 무엇으로 불편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가난한지, 무엇 때문에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쓰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outreach to the world고요. 세 번째, big picture, 깊고도 넓은 인생을 그리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그림을 그리고 세상을 넓고 깊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big picture 단계고요. 네 번째, untact leadership이라고 해서 자성직염 예협이라는 이름으로 리더십을 만들었는데요. 자는 자발성, 성은 성실함, 지는 지속성, 겸은 겸손함, 예는 예의, 그리고 협은 협동심. 이것이 바로 언택트 시대의 리더십으로 적절하다, 적당하다라는 결론을 내고 이렇게 언택트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리더십을 함양하는 과정이 바로 제 네 번째 언택트 리더십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생명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캡스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위에 있다고 더 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 1단계 sowing the seed, 기초 체력 만드는 것만 잘해도 어떻게 보면 5단계 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단계에 있으면 더 훌륭하고 1단계에 있으면 더 그렇지 않고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것을 방금 보셨던 그 피라미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좀 세분화시켰는데요. 1에는 미래저널 주 5일 이상 쓰기, 2는 지정의 학습 주 5일 이상 하기, 그리고 3은 주간 리포트 일주일 동안 한 번 하기, 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글로 쓸 수도 있고요. 한 주간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서번트 리더십 훈련, 다섯 번째는 아홉 번째 지능 훈련, 여섯 번째는 큰 그림 그리기 훈련. 그래서 백서를 쓰거나 생애사를 쓰거나 자소서를 쓰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성직염 예협, 방금 말씀드렸죠. untact leadership. 이것을 함양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여덟 번째는 캡스톤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공 과목을 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외국으로 리서치 여행을 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리서치 여행은 뭐냐면 특정 국가로 가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로 갑니다. 베트남을 갑니다. 베트남을 가서 베트남에 있는 현지인 한국인들을 초청해서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현지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리서치 리포트를 써서 그것을 논문으로 쓰고 책으로 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R&D라고 하잖아요.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고요. 또 기업들과 연관시켜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알고 세상을 알고 세계를 알고 글로벌 시민사회를 이해하고 또 잘 살지 못하는 나라는 왜 그런가를 알아서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또 그것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연결시키고 무역을 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내 기업만, 국내 사업만, 국내 무업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글로벌하게 모든 곳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는 그 일이 바로 캡스톤 프로젝트입니다. 이 모든 캡스톤 프로젝트의 할 일들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기초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개념을 세우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캡스톤 프로젝트 방금 보신 캡스톤 프로젝트를 보시면 여기 나오죠. 캡스톤 프로젝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책 쓰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외국 여행을 가거나 어떤 리서치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씁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나 아홉 번째 지능, 또는 어떤 베트남에 대한 책을 쓴다고 할 때 그 저서와 관련된 필기시험, 선다형이 될 수도 있고 단답형이 될 수도 있고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요. 50점이죠. 그 필기시험
50점, 그리고 구술시험,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답을 하는지를 보고 총 100점이죠. 그리고 합격 점수는 90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1차 자격을 갖게 되고요. 2차 자격은 다음 내용들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관련된 그 리서치 내용, 논문 내용이 50문장에서 100문장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쓴 내용이 표절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구한 내용이 많이 사용될수록, 즉 내가 100문장을 썼는데 그 중에서 50문장이 이 책에 사용됐다. 60문장이 사용됐다. 그러면 저자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다 뛰어났습니다. 이 저자 후보가 모든 게 다 뛰어났는데 자성직염 예협에서 심각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저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뛰어남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성직염 예협, 언택트 리더십을 본다는 것이죠. 6번째는 미래저널과 지정의 학습 그리고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학생에게만 저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FT가 추천을 해야, 추천서를 받아야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또 지났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새로운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고 그런데 책은 이미 한 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번트 리더십이 지금 나왔죠. 그러면 두 번째 책도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만들 수 있느냐. 그 다음 기수들이 글을 많이 모아서 2쇄를 두 번째 책을 증보 개정으로 증보 개정판으로 만들 수 있을 때 그때가 되면 초판 2쇄라는 이름으로 증보 개정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료가 많이 쌓여 있어야 되고 또 그 자료가 좀 가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1쇄,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든 책이 다 소진이 되어야 2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진이 되어야 그 또 비용이 제작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쇄 비용 또 디자인 비용을 또 사례비를 들여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나와야지 그 다음 2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9번째 지능은 지금 현재 학생들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좋은 글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그 좋은 글로 초판 1쇄를 만들고요. 다음 학기에 또 다른 학생들이 9번째 지능을 쓴다 하면 그 자료가 충분히 쌓였으면 그리고 1쇄가 다 소진이 되었으면 그 다음 2쇄 책이 우리 친구들의 저자들의 이름으로 책이 나오게 됩니다. 저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2020년 시즌 5, 시즌 6 이것은 이제 광주시 청소년 수련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20년 시즌 5, 시즌 6는 예정대로 진행되고요. 2021년에는 청소년진흥재단 그리고 광주시가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와 같은 마음으로 BPWS 마이크로 칼리지를 재도입할 의사가 있다면 광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일단은 시즌 5는 여기 이제 링크를 보실 텐데 이렇게 시즌 5 과목이 제공이 됩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과목이 제공이 됩니다. 자, 시즌 6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즌 5의 FT는 누가 되느냐? 첫 번째, FT가 되는 자격 조건, MFT 정규 과정을 마친 분입니다. 방금 보신 그 명단, 그러니까 FT 명단은 임시 명단이고요. FT 자격이 있는 분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분들 중에 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있는지를 보고 각각 배정이 될 예정인데 지금 이 자격 조건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MFT 정규 과정을 마친 분입니다. 정규 과정이라 함은 외신대에서 공부하셨거나 그래서 과목을 다 마치셨거나 온라인 과정을 다 마치셨거나 또는 다른 특별 과정을 마쳤는데 그 과정이 인정된다고 표현을 들으셨거나 또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거나 했을 때 그것을 정규 과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격 조건은 심사일 기준으로 이전 100일 동안 80일 이상 미래 저널을 작성한 FT가
FT로서 자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은 정말 BPWS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열심히 적용하고 있는데 이 과목들 다 택하지 못해서 FT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인텐시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했는데 그것으로도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MFT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조만간 BPWS 온라인 연구지라는 것을 만듭니다. 연구 논문지라고 할 수 있고요. 학술지는 아니지만 연구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름은 이제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심사위원으로부터 여기에 이제 논문을 제출할 경우 심사위원으로부터 90% 이상의 평균 점수를 받았다면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과 교육 이쪽으로 아직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공부가 안 된 상태다. 그럼 그쪽 분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을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고 90%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그 과목을 하신 걸로 이수하신 걸로 여겨 드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예정입니다. 자, 시즌 5의 자격 요건을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시즌 6 광주시의 올해 마지막 시즌입니다. FT 자격 조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FT 정규 과정 마치신 분, 두 번째 미래저널을 심사 기준 1 이전 100일 동안 80일 이상 작성하신 분, 그리고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해당 과목 BPWS와 연관된 해당 과목에 대한 논문을 작성해서 논문 게재가 될 예정이거나 된 분, 또는 BPWS 관련된 책을 쓰신 분, 혼자 단독으로 썼다면 그 100%를 받게 되시고요. 공동으로 쓰셨다면 퍼센티지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인, 3인 저자인 경우에는 50%, 4인 이상 저자인 경우에는 30%. 그래서 100이 채워지려면 2권, 3권에 참여해야 되겠죠. 네. 근데 논문에 참여할 경우에는 퍼센티지 상관없이 그걸 인정을 해드립니다. 근데 논문은 이름만 걸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논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명시하시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에 이름만 거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시즌 5와 시즌 6 FT의 자격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증강학교라는 학교,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 칼리지, 그리고 마이크로 칼리지의 그 광주시 프로그램이 있고요. 마이크로 칼리지에 이제 또 다른 도시의 프로그램이 생길 것 같은데요. 생기면 이제 전국망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느냐? 전국에서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증강학교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칼리지 광주시, 마이크로 칼리지 증강학교, 마이크로 칼리지 땡땡시 이런 식으로 또는 마이크로 칼리지 어떤 도시 이름이 될 수 있겠죠. 외국의 경우에는 그 이름을 계속 붙여서 하는데, 증강학교는 도시와 지역을 초월한 어디서든지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 특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특화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증강학교인데요. 증강학교의 FT가 되는 자격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은 같습니다. MFT 정규 과정을 마치신 분. 두 번째, FT 자격은 심사일 기준 이전에 200일 동안 170일 이상 미래저널 작성하신 분. 그런데 미래저널 드림팀 활동가는 보너스 점수를 받게 됩니다. 드림팀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여기에 플러스 점수를 더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3번, BPWS와 관련된 논문을 작성해서 그 논문 게재가 될 예정이거나 된 분, 그리고 그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 책을 이렇게 쓰신 분, 다음 내용으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증강학교의 FT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심층 인터뷰. 그래서 요즘 AI 인터뷰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AI 인터뷰와 또 사람이 하는 인터뷰 두 가지를 다 보게 됩니다. 증강학교 FT 자격 조건은 조금 더 이제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거꾸로 미래 연구소의 연구원 자격 조건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MFT 정규 과정을 마치셨어야 되고요. 심사일 기준 이전에 300일 동안 270일 이상 미래저널을 작성하신 분, 그리고 드림팀 활동하신 분들은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 4번, 3번은 똑같죠. 논문을 쓰시거나 논문을 쓰시고 책을 쓰신 분, 그리고 심층 인터뷰 하나 더 있습니다. 1년 동안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 밴드 활동이 활발한 분, 댓글을 열심히 쓰시고 특별히 댓글을 더 열심히 쓰신 것을 봅니다. 이모티콘도 보지만 댓글을 열심히 쓰신 걸 보고 그것도 자격 조건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연구원이 될 수 있고요. 자, 연구원들은 또는 FT들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FT 및 연구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FT는 2개월에 한 번, 그리고 연구원은 매달 BPWS 연구지에 소논문을 게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강에 풀어낼 가능성이 되게 크고, 또 BPWS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거꾸로 미래 연구소 향후 올해 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후에 더 디테일한 내용은 지금 증강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연구팀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상세하게 미래 비전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